첫 번째 문자 상담은 삼성전자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87,000원이십니다. 와, 87,000원.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 어떤 제가 전략 최근에 필요할까요? 받아본 상담의 삼성전자 단가 중에 제일 높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고점이 88,000원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렇게 그림같이 높게 단가를 아마 10만 전자 사셨을까? 뭐 이야기가 10만 전자, 나와서. 12만 전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믿고 샀는데 최근 3개월에 주가는 굉장히 참혹하죠. 뭐 5만 원대가 살짝 깨지기도 했었고 자사주 10조 공시 때문에 그나마 아주 바닥에선 10%좀 올라왔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약발이 조금 약해지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음봉에다가 외국인들 매물이 좀 점증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봐선 어쨌든 회사가 공언한 대로 3조 정도의 자사주는 빨리 사서 3개월 내로 소각한다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체적인 볼륨으로 보면 삼성전자 300조 잡고 3조 정도면 사실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매일 아마 몇십만 주씩 사자는 자사주로 들어오긴 할 텐데 그거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때려버리면 뭐 보합 가격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죠. 사실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날 보합으로 때릴 수 있는 수량이 늘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콜 테스트 통과 안 됐지 아직은요. 뭐 된다 얘기 나오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에 대한 반응도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그렇게 개혁적이다 이런 시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망매 같은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 여전히 지금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레거시 디램 가격이 최근에 하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번 4분기나 내년도 1분기 실적에 특히 디램이나 낸드 쪽에 치중돼 있는 삼성전자 실적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거기다 이제 반도체 보조금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줄까 말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 여전히 불편합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8만 원대 사신 거를 잘 기다리셨는데 이제 5만 원 다시 깨질 것 같으니까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늦은 시점이고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그 이재용 회장의 한마디를 믿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 위기인 거 맞는데 네. 극복을 해낼 것이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한 바 그거 믿고 기다리는 거 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건 삼성전자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의 립 서비스 말고는 삼성전자에 좋은 건 아직 없어요. 근데 최악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악일 때 뭔가 의사결정을 하신다기보다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 단가가 높으신 거 보면 추가 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비중이 이미 높으심으로 하지 않으신 네.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기다리시는 전략 이상은 없다. 요 질문을 해주신 우리 시청자님께는 뭐 정답은 조금 힘들겠지만 기다리세요. 뭐 살 돈이 없으시면 있는 대로 그냥 갖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어찌 됐던 우리나라 1등 국내 기업인 만큼 언젠가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기다리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상담 역시 다 문자로 접수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2,000원. 이신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 빠지고 있네요. SMR로의 사업 확장 소식 전해지면서 어떻게 그거는 호재 아닌가요? 근데 주가가 빠지고 호재 있는데. 맞죠. 호재 맞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그러면 이번 정부의 뭐 주요 에너지 믹스기도 하고 뭐 전 세계가 원전 쪽을 이제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원전의 확대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어줄 나라가 별로 없거나 지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전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오히려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 2기에 대해서 뭐 입찰해서 우선 협상자가 됐지만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 뭐 열댓 개 이상의 나라들이 원전을 다시 재개하고 폐원전도 다시 살리고 있고 뭐 미국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되게 더뎌요. 이게 뭐 매달 입찰이 있는 정도도 아니고 한 나라당 1년에 줄 서 있는 정도로 보면은 이게 1년에 여러 기가 동시에 입찰하고 뭐 새롭게 수주 따고 이러기가 어려운 단계예요. 뭐 지금 서방 세계 뻔하잖아요. 미국하고 뭐 우리나라 아니면 프랑스인데 미국은 몇십 년 동안 지어본 경험도 없고 프랑스는 비싸고 우리나라는 또 미국의 원천 기술에 뭔가 좀 또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전이 생각만큼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SMR 같은 걸로 빅테크들이 뭐 계약을 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SMR도 아직 이론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적으로 상용화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빨라봤자 2, 3년 정도. 그리고 또 SMR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한다고 하죠. 4기 정도 도입하는 걸로 이번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발표가 돼 있지만 그거 지금 용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지역 뭐 인근 지역에 만약 짓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력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원자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님비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아예 산골 벽지에 짓는 큰 원전은 이격이 돼 있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서울 바로 밑에다 아니면 뭐 수원 옆에다가 용인시 근처에다가 이런 식으로 SMR 짓는다고 하면 그거 잘 되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확대 움직임이 있는 건 물론 맞는데 각계적인 내용으로 들어와서 보면 여전히 답답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도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원전, 얘기를 드린 네. 거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 확대되고 SMR이 정착되는데 가장 으뜸인 회사 맞아요. 근데 이게 원전 이슈가 매일매일 뉴스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수주라든가 모멘텀이 생길 때 보면 BHI와 함께 나란히 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확고한데 이제 좀 느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은 어떻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충분히 올 수 있죠. 하루만 될까요? 뭐 신나게 올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재료들은 안고 있어요. 네. 다만 이게 뭐 오늘 내일 나온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보유하고 기다리는 전략. 그럼 매수가 터치한다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매수가인 22,000원이 돌파돼서 만약 강한 수급과 함께 거래량이 붙으면 그때부터 한 25,000원대까지 시세가 난다라고 보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네. 라인 또 25,000원 부근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두 번째 문자 상담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로 접수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아나텍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22,200원이시네요. 네. 동은 아나텍 지금 11월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동은하나텍이 이제 저도 뭐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던 종목이었고 네. 주봉을 보시면 이제 대시세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쯤인가요? 54,000원대까지 갔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피 없이 침으로 이제 그 당뇨 관련된 수치를 혈당 수치를 이제 계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부터 지금 한 2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직 상용화돼서 뭐가 시장에 나와가지고 팔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가 흐름은 2023년도 작년도 봄과 여름에 올랐던 저 광활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제품이 아직까지 뭐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내포돼서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원래 이제 햅틱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관련주예요. 스마트폰이나 이제 접는 폰 같은데 약간 그 폰이 움직이거나 이런 뭐 진동과 관련된 그런 거 관련된 부품도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은 작년도보다 올해 좀 개선이 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 크게 갔던 저 흐름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만하게 흘러내리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물론 간혹가다 뭐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워치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뭐 당뇨 관련된 수치라든가 심전도 수치를 재는 기능들이 좀 포함된다 이럴 때 가끔 이슈가 되는데 그것도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간헐적으로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그것들이 몇 달 계속 지속되는 재료라기보다는 2, 3일 반짝하다가 이제 다시 좀 긴 호흡으로 가라앉는 그런 움직임이라서요. 이번에 기술적으로도 또 제가 이 버블라인이라고 표현드리는 저 굵은 빨간색 선 돌파하려다가 11월 초순 정도에 돌파 못하고 다시 밑으로 미끄러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서 오므려지는 모습은 18,000원 정도까지 나오겠으나 2만 원 돌파를 위해서는 굉장한 메이저 수급과 재료가 좀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거래량도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일단은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동훈아나텍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인 2만 원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이라고 합니다. 하나오션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37,600원이십니다. 하나오션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급등세 보였던 종목이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예. 지난주부터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어떤 흐름 보일까요? 이게 하나오션의 오늘 좀 하락은 약간 지금 조선주 내에서 약간 조금 그 엇갈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동차도 자동차 완성 업체가 있고 부품 업체가 있는 것처럼 네. 조선도 보면 조선 완성 업체가 있고 기자재 업체가 있는데 지난주부터 흐름이 조금 그 안에서 기자재는 가는데 위쪽으로 네. 조선 관련된 본업 관련주들은 조금 내려가는 그런 형질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엔 이번에 하나오션도 뭐 4만 원 넘고 미국의 MRO 시장에 대한 진출 얘기 이런 걸로 막 장밋빛 전망이 많았던 거 맞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뭐 수주라든가 수치를 감안해 보면 3만 5천 원대 정도가 목표가라는 제시가 나온 리포트를 긴간으로 보면은 네.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는 약간의 하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목표가 대비해서 목표가에서 노는 종목은 사실 없어요. 거의 한 7, 80% 수준에서 놀죠. 그쵸, 그렇게 네. 보면 아마 200일선이 위치해 있는 3만 원 정도 내외까지 흘러내릴 가능성 이렇게 보시고 조금 반등 시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 조선업이 뭐 미국에서 아쉬워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손을 벌리는 종목인 거 맞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 그냥 조선이 계속 좋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지만 정작 지네들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뭐 35,000원 목표가 리포트 나온 만큼 당분간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반등 시 비중 줄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기 HFR HFR이요. 매수가 네.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800원에 네. 매수했고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3,800원. 아이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3,468원이요. 13,468원이요. 비중은 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40% 정도 됩니다. 40%. 네. 지금 하락 중이셔서 걱정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저희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네. 부분 자세하게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단가가 14,000원대라고 하셨어요? 13,468원. 우와. 높죠? 한마디로 죽다 살으셨는데 최근에 7,000원을 경험하셨다가 12,000원이 됐으니 네. 예, 경사인데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는 네. 제가 봐서는 요 200일선 12,500원 선을 네. 잠깐 돌파하기 숨고르기 과정인데 네.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좋은데요? 이게 뭐 7,000원일 때 전화 주셨으면 어떻게 아직도 갖고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일단 네. 지금은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네. 매수 단가까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차트 모양을 갖고 있어서 네.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일반 전기라든가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이라서 네. 숫자가 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안타깝게도 지금 상반기에 보면 HFR이 뭐 실적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상반기에 보면은 뭐 분기별로 한 70억, 100억 이렇게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재무제표가 잘 관리가 돼서 크게 문제가 아직은 없어 보이지만 네. 일반 전기나 전기업체들이 상반기 때 실적이 꽤 좋아졌던 거 감안해 보면 네. 이 녀석은 상반기 때 좀 장사를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뭐 하반기에 좀 나아진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배팅이 좀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위치는 유리하게 잡아놨으니까요. 네. 너무 큰 뭐 지금 기다림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14,000원 정도가 일단 1차적으로 올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14,000원 보고 네, 있었거든요. 그 정도쯤 올라오면 네. 사실 그때 어떤 수급이나 특이한 어떤 실적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이 없이 그냥 올라오면 네. 아직 재료가 없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를 때가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섭다는 말은 좋을 때도 쓰는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유 없이 오를 때, 이유가 뭔지 모를 때가 사실은 두렵기도 하지만 네. 시장에서도 이거 뭔데 이렇게 오르지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네. 이유가 밝혀질 때쯤이 꼭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오를 때는 그냥 홀딩이 맞고요. 네. 아마 14,000원쯤 갔을 때 이유가 나오거나 뭐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뭐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 네. 그때 한 8, 90%확 정리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아. 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잘 참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HFR 시청자님 14,000원쯤 올라오면은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접수된 상담,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일렉트릭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36만 2천 원이시네요. 지금 34만 원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변압기라든가 이런 쪽 뭐 전선유는 최근에 또 오늘 뭐 메타가 전 세계 4만 킬로의 해저 케이블 깐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LS 마린 솔루션 중심으로 강세긴 한데요.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오늘 재료가 있었죠. 한 5천억 정도 그 변압기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주나 이런 것들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수주 얘기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와 놀랍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물려요 약간. 쟤네들 또 수주했구나 이런 정도지. 와 이렇게 막 엄청난 걸 수주했어? 이렇게 반응 빨리 안 나오거든요. 뭐 지금 현대 일렉트릭을 물어보셨습니다만 아까 오기 전에 LS 일렉트릭 5천억이나 수주했는데 오늘 반응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렉트릭 변압기 좋죠. 앞으로 2, 3년 미국의 교체 수요에 부응해서 매출단이나 수익단 뭐 실적으로 무리 없이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숫자로 보여줄 것 같은데 그거 이상의 어떤 주가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계속 좋습니다도 그 저희들 약간 나이 든 사람들 나이 조금 지긋한 분들은 옛날에 보면 뭐 화무 11홍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아름다운 꽃도 열흘 정도 보면 질린다 이런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봐서는 일렉트릭도 사실 작년도 초부터 해서 근 2년에 가까운 흐름을 갖고 왔고 일렉트릭 이거 짧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장기로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가 이게 웬만한 그래프겠습니까? 2020년도에 9,000원 하던 게 40만 원, 뭐 3년 정도 터울에 40배 정도 올라간 주식이면 충분히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특히나 뭐 올해만 보더라도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간 거라서
올해 이게 최근에 조정이 있지만 올해로 보면 4배나 오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 근데 실적이 4배 올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제 생각엔 충분히 이제 주가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고, 다만 낙폭이 있으면 또 반등은 나올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일렉트릭의 숫자는 계속 앞으로도 피크아웃이라기보다는 피크를 계속 치면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증가율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뭐 마이너스 났을 때 갑자기 던지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반등 나올 때마다 이제 비중에 대한 관리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36만 원대라고 아까 하셨죠? 네, 36만 원 매수가. 뭐 36만 원대 어렵지 않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9천 원 정도 조정이 나와서 사신 가격에서 2만 원 정도 좀 내려 있는 상황이지만 금방 또 하나의 재료에도 1, 2만 원 정도 올라오는 거 어렵지 않은 종목이라서요. 제 생각엔 조금 그 지금 많이 진행이 된 섹터의 고점 부근의 매매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맞다. 네. 왜냐하면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좋은 만큼 주가가 올라왔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그렇게 큰 메리트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좋고 안 좋고의 기업이 좋아 안 좋아 실적이 나와 안 나와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네. 근데 주가가 더 많이 갈 거야 아닐 거야로 보면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종목군이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전선 전력주들 좋은 기업이지만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줄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로 접수된 상담 만나볼게요. HLB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8만 1,000원이십니다. HLB 11월 중순 급등 이후에 조금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암 신약 관련해서 재심사 진행 중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재심사인데 뭐 주주님들이나 시장의 판단과는 다르게 지난번에 아마 10월인가쯤에 6개월 심사 기한을 가진 그런 뭐 로드맵 아니 그 로드맵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뭐 FDA 승인을 요청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레이드가 3개월 내에 해줘요, 뭐 6개월 내에 해줘요 이런 아마 등급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재심사니까 3개월 내라는 걸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6개월 내 심사 완료 그 그레이드를 선택을 하면서 한번 실망이 있었고요. 이번 11월 중순에 세게 오른 거는 FDA에서 그런 현장 실사를 했더니 별로 문제가 없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조만간 승인을 빨리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FA에서 뭐 승인 도장이나 승인 프로브도 이런 것들을 언제 해줄지는 모르는 겁니다. 최장 3개월, 그러니까 4개월 남았다. 3월까지. 그럼 12월 달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 2월 뭐 그냥 그 6개월 꽉 채워서 3월 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분위기는 뭐 한번 통과가 되면 급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고 보는 거 맞는데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죠. 좀 지루한 뭐 연말에 꼭 나올지 아니면 6개월 꼭 채울지 이런 거에 대한 시간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FDA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할지에 대한 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흘러내려도 아마 7만 원 정도 내외급에서는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이슈 FDA 승인권으로 한번 쭉 올라간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아마 뭐 하루에도 한 20%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사신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이 단 하루에도 형성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그 상승 로켓과 같은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뭐 한 달 내지는 뭐 길게는 4달 가까이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른 변수가 없다라는 전자에 보면 3, 4개월 내로 HLB에 대한 간암 치료제 FDA 승인권은 나올 가능성이 지금 80% 이상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실사까지 끝난 마당에 지금 가격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여력이 조금 있으시면 뭐 한두 주씩 매일 사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네. 어차피 사신 가격에서 10,000원 정도 내려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계속 뭐 2, 3개월 좀 기다려 볼게
이런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지금 일단 7만 원 선 버티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버틴다면 조금 추가 매수 한 주, 두 주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조금 버티다 보면 이슈가 나올 때 급등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금 기다려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HLB에 대한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로 접수된 상담 만나볼게요. 휴니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8,800원이시네요. 오늘 드론 관련주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또 보면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드론 관련된 밈 현상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장남이 그 자문역이 됐다라는 그 unusual machines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만 170%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서 어쨌든 드론 이슈는 최근에 머스크의 발언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고 무인 무기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약간 강할 때 사신 단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도 의견을 한 10,000원 정도 내외까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드론 섹터의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고 보고 앞으로의 현대전이라는 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드론 날려서 싸우고 있거든요. 요새는 육박전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전쟁의 어떤 변화를 감안해 보면 앞으로의 전쟁은 드론전, 로봇전 이렇게 바뀌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드론에 대한 최근에 휴니드는 군 이동 통신망 군수 지원 관련해서도 400억 정도의 수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드론 쪽으로 해서도 그 미국의 유수의 드론 업체들의 부품 납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8,800원 매수하신 가격 잘 지키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한 10,000원 정도 내외쯤에서는 한번 주시는 전략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론 앞으로도 성장성 있는 섹터인 만큼 가격 8,800원 잘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한 10,000원 정도 부근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휴니드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로 접수된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물산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35,300원이시네요. 삼성물산 지금 12만 원대네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이거 삼성물산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들의 매수가 열심히 들어온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좀 부러지긴 했어도 최근에 이제 그 수급이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게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던지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금요일 하락 말고는 바닥에서 좀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조금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또 삼성전자나 삼바 정도의 그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 6박 내지는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맨날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자체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좀 점증하면서 하락폭이 좀 컸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만 방금 지수가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관련주로서의 그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135,000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15,000원 정도 떨어진 거니까 10% 정도 조금 벗어난 마이너스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 제가 어림잡아서 한 11에서 12% 정도 마이너스이신 것 같은데 여력이 있으시면 이 종목 종목이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2만 원 정도 내외 가격에서는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추가 매수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나쁜 종목 아닌 만큼 여력이 있으시다면 조금 비중을 늘리셔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성물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거 아까 지금 5만 컴투스를 물어보시긴 했는데요. 맞아요. 컴투스 홀딩스가 하면 또 컴투스도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컴투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좋잖아요. 컴투스도 좋고 컴투스 홀딩스도 아마 나쁘지 않을 거야. 아마 오전에 제가 봤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컴투스는 두 가지 이슈예요. 보이세요? 지금 두 가지. 왜냐하면 하나는 머스크가 최근에 XAI라고 하는 그 거기에 AI 뭐 관련된 게임과 관련된 뭐 것들을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며칠 전에 다시 게임을 위대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 그 플랫폼에다가 게임 같은 거 왜냐하면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은 FSD 같은 완전 자율 같은 게 만약 상용화 됐을 때 사람들 차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뭐 운전석을 뒤로 해가지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게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선제적인 플랫폼을 갖추려고 아마 또 머스크가 꿈을 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값이 하나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컴투스는 잘 아시겠지만 위메이드랑 양대 산맥으로 자체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코인의 강세는 즉 위메이드나 컴투스 같은 그런 그 소속돼 있는 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공통적인 좀 강세 요인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컴투스나 컴투스 홀딩스는 전부 다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봐요. 앞으로 머스크가 간혹적으로 뭐 X나 이렇게 던지는 것 중에 게임 얘기가 오갈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고 네. 뭐 코인의 강세는 지금 뭐 갑자기 좌절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유도될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를 봐서는 컴투스는 좀 유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격대는 뭐 확언을 드릴 수는 없죠. 근데 일단 오르는 기세나 거래량의 양태로 봐서는 이게 이제 전고점이 그 컴투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2월 달에 5만 5천 원 선이 있고요. 그 다음 고점선이 한 7만 원 선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어렵지 않게 5만 5천 원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디 가격이 있는 6만 원 정도까지 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찬가지로 얘기 나눈 김에 네. 지금 옥션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K 옥션 네. 물어보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강했던 거 맞죠? K 옥션이 아침에 8%막 이랬는데 지금 음봉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옥션이다, 갤럭시아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뭐 천하에 없이 강해져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200일선 돌파에 대한 진통이에요. 지금 보면은 며칠 전에도 한번 일주일 전에도 올라갔다가 200일선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요게 지금 매물이 좀 쌓여 있는데 오늘 매물 없이 뭐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따랐는데 시작 가격이 200일선 위다 보니까 매물을 좀 맞으면서 운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충분히 오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데 조금 오전에 강세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진통은 있지만 STO 쪽은 현재는 뭐 유리한 국면이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얕은 비중이라고 하면 조금 더 뭐 밀렸을 때 채워 놓아 보시는 그런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컴투스는 5만 5천 원 돌파 가능하겠다. 이와 함께 또 오늘 STO 가상화폐 관련주들 강했죠. STO 관련해서 K옥션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상담은 전화로 접수된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SKC를 네. 14만 60원에 샀는데요. 14만 60원이요. 네. 예, 지금 마이너스 거의 30%예요. 매수 비중, 보유 비중은 20%대요. 20%시군요. 네, SKC 매수가 14만 60원에 보유 비중 20%십니다. 김동엽 대표님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4만 원대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형성됐던 뭐 고점이 심지어 지난 그 뭐 상반기 중에 20만 원도 찍었던 상황이라서 네. 14만 원이면 20만 원에서 30% 정도 부러진 다음에 사신 거니까 네. 사실은 별 문제 없죠.
30%쯤 조정받은 다음에 사신 거니까 싸게 샀다 이러실 것 같은데, 예, 20만 원에서 50% 조정받으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네. 지금 들어가야 되는 가격이에요. 아, 예, 지금 98,000원 순간적으로 10 깨지긴 했어도 네. 여기에서 크게 변고가 더 나아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지금 한 오중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네. SKC도 어쨌든 최근에 뭐 유리기판 이슈다 뭐다 해가지고 네. 뭐 최근까지도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 얘가 작년도 가을이 6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한 3배 정도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정도의 멀티플이 확장이 됐던 기업이 조정받으면 네. 어떻게든 반조정까지는 꾹 참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앞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가격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로 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굳이 네. 정리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업사이드가 다시 진행이 되면 네. 12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SK실 포함해서 지금 뭐 조단위의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인 시장 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뭐 네. SKC도 이것도 결국 유리기판이라고 하면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이 돼 있는데, 네. 반도체 쪽이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하나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HBM 하이닉스 거 잘 팔려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리기판에 대한 뭐 상황들이 기술력으로 계속 검증되고 있고, 이 회사의 자회사가 뭐 최근에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걸로 결정에 네네. 났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긴 했지만, 맞아요. 어쨌든 네. 그거는 단발적이고 좀 지엽적인 이슈거든요. 반도체 자체가 뭐 이렇게 유리기판으로 바뀔 만큼 업그레이드가 될 만큼 수요가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유리기판으로 바꾼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걸 막 바꿀 만한 지금 모멘텀이 생기느냐, 이걸 바꿔도 좋을 만큼 막 수요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10만 원 내외에서 일단은 정체 분위기가 다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반도체에 대해서 아마 1월 아마 초중순 좀 지나서 네. 오히려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좀 약한 상태로 확정이 돼버리면 네. 오히려 그때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네. 20% 정도 되시는 비중이라 뭐 추가시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다고요? 네. 아이쿠, 예. 그러시면은 뭐 가지신 비중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만 10만 원 요 언더 쪽에서 한꺼번에 다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1월 중순까지 두어 달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네. 40등분으로 하셔가지고 아, 만약 뭐 400주 사실 거면 하루에 10주씩만 사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접수된 상담 만나볼게요. 맥쿼리 인프라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11,850원이십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빠질 때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이 회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또 터널이라든가 뭐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민간 수주 받아가지고 지어가지고 10년, 20년 이제 통행료 받는 거에 대한 이제 사업을 하여, 그리고 또 이제 뭐 기대만큼 사용자가 없으면 지자체에서 또 그만큼 보상해주기도 하니까, 사실은 뭐 이런 표현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안전빵으로 회사를 그냥 하는 회사죠. 그냥 뭐 손해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구나 뭐 이런 고속도로 같은데 뚫었는데 민자로 뭐 통행량이 많어. 그러면 돈 버는 거고, 통행량이 기대만큼 안 나와. 그러면 그 모자란 거 받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회사한테는 뭐 그냥 좋은 거죠. 뭐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뭐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아마 배당이 셀 겁니다. 그래서 연말 앞두고 아마 배당에 대한 뭐 기대감이 늘 있을 때 맥쿼라 인프라가 좀 기대주로 좀 얘기가 많이 되는 기업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뭐 주가는 조금 흘러내리는 모양이라서 뭐 사신 가격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뭐 이달 하순 정도 돼서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얘기를 하게 되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쯤 배당을 포기하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배당 받고서 다음 1월 달에 한번 시세 나올 때 빠져나오시든지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전략, 맥쿼리 인프라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스퀘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79,200원으로 들고 계시네요. SK 스퀘어 지난주부터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언제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79,000원이면 79,000원이요? 네. 그럼 뭐 지난주에 한 목금 정도 사이에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빠질 때 사신 것 예,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사시는 걸 결정하는 게 저도 생명선이자 이제 버블라인으로 말씀드린 저 200일선이나 어떤 분들은 한 221선, 그러니까 1년선을 기준으로 해서 빠지면 버블이 꺼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꺼졌다가 이번에 이제 이 SK 스퀘어 기술적인 거 보면 지난번에 한 번은 8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 쑥 올라가서 89,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사신 건지 아니면 뭐 그 전에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 재차 지금 다시 반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8만 원 깨졌다가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뭐 하시고서 참으신 것 같은데 의외로 좀 8만 원이 깨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SK 스퀘어가 이름은 가벼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10조짜리거든요. 네. 10조짜리는 사실 개인들이 핸들링해서 뭐 이 종목을 막 20, 30% 올리고 이런 수급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메이저 수급,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느냐 이탈하느냐를 가지고 추세가 많이 결정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도 뭐 외국인들이 좀 파는 수급이 강합니다만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주로 팔자 쪽으로 한 일주일 열심히 팔면서 개인들만 홀로 사다 보니까 뭐 주가가 당연히 밀리는 그런 수급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런 수급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분간 얘는 가격대는 조금 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장기선으로 봤을 때는 또 지지선에 가까이 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72,000원 정도 내외가 지지를 받는 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견디시는 정도는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7만 원을 한마디로 옛날 사람이라 매갈이 없이 빠진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어떤 수급의 뭐 반항이나 거래량의 점중을 한번 막아보겠어 이런 거 없이 빠지면 조금 기운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종목도 사실은 SK 스퀘어도요. 이게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3배 정도 흐름이 나왔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마이너스 50% 잡아보면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지만 5만 원대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제가 미리 밑밥은 깔아드렸는데 종목이란 건 사실 미래라는 게 뭐 담보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시장과 종목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오버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무조건 안심하셔라 이런 거 아니에요. 7만 원이 지지된다고 하면 갖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스퀘어 수급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만 원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때 또 저희에게 상담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우리 김동혁 파트너가.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접수된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소개를 해주셨다고요. 뭐 이건 두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고예요. 고예요? 지금 아마 엄청 물리셔서 44,000원이십니다. 그렇게 그렇죠. 또 44,000원이요? 네, 그렇게 또 높지도 정도면 않으신 것 같은데. 행운하시네요. 예. 카카오를 지금 4만 원대 잡으셨다고 하면 뭐 괜찮습니다. 아마 이번 빠지기 전에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메이저 수급이 네이버에 거의 뒷순서로 가고 있어서 짧게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압박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고의견이고요. 뭐 최소한 이번 흐름에서는
뭐 43,000원, 그 다음에는 뭐 5만 원 마디 가격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게 뭐 아무리 시간을 짧게 잡으려고 그래도 중요한 종목이니까. 네이버 이번에 다들 욕하셨지만 네이버 이번에 200유선 돌파해가지고 이게 15만 원짜리가 20만 원, 21만 원까지 오늘 터치가 됐거든요. 네. 일단 200유선 돌파하는 그림은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도 물론 여러 가지 악재 많죠. 근데 수급이 들어오는 건 또 못 말립니다. 이게 뭐 되게 높게 사신 분들한테는 한탄스러운 가격이지만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데는 부담이 없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4만 원, 5만 원 된다고 14, 5만 원에 사신 분들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뭐 그런 물량의 압박이 있는 종목도 아니라서 진짜 말 그대로 한 7, 8만 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팔 사람도 별로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매수가 도달은 충분히 가능하다. 묻지도 말고 고 의견. 야 이거 빨리 한다 그러는데도 마음만 급하네요. 빨리 아유. 다음 거 가요. 바로 다음 거 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23,400원이시네요. 지금 부진합니다. 어떤 흐름 보일까요? 아 이거는 요새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 드리는 질서 있는 퇴장이 일어나고 있는 업종이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고민을 했는데 그때 대장주들이 여럿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하반기 특히 10월 달 이후에는 대장주 역할하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빠지는데 뭐 순환을 하고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이슈로 말씀드리는 뭐 그런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다음 달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는 기업들 이런 거 위주로 조금 가볍게 터치하시고요. 시세가 낮다가 좀 부러지는 종목은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 종목도 그런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기 아마 사신 가격 근처일 것 같은데 이 종목 작년 7월에 9,000원에서 26,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 나오는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6,000원 잡고 반 조정 나오면 13,000원 내외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에 조금 반등 시 매도하셔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겠다. 조건부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스톱 의견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빠르게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되어 전화. 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종목에 대한 상담 저 도와드릴까요? 금양 가지고 왔고요. 금양이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000원에 30% 비중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39,00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저희 김도효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양을 39,000원에 30%요. 예, 예. 이게 제가 사실 외람된데 뭐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예. 금양이 한참 올라가기 전에 제가 10,000원일 때부터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예, 20만 원까지 결국 갔다가 이게 최근에 이제 큰 조정과 함께 뭐 가격적인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물론 이제 금양의 어떤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완공이라든가 몽골 광산에 대한 뭐 값어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값을 갖고 사셨겠죠? 예. 아직까지 유효하신가요? 아, 이거 잘 몰라서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 물론 부산에 있는 현지 공장을 가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갔다 온 분의 뭐 블로그를 주말에 또 우연히 지나가다 읽었어요. 공장이 지금 멈춰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사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미수금도 좀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대주주가 뭐 1조 정도에 가까운 뭐 자기 지분을 내놔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회사는 뭐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뭐 대주주라든가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현금 챙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광산 지분 사고 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투자 들어간 것인데 이게 뭐 생각만큼 사실 큰 뭐 결과를 아직 낳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 주가가 계속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하도 의심을 하니까 내년 초에 뭐 몽골에 가서 광산 실제 채굴권이 있는 거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회사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잠재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3만 원대 어쨌든 같은 3만 원대 사셨으니까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으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어쨌든 뭐 좋은 결과들 같은 것들이 일부 도출이 돼서 만약 사신 가격 근처에 오시거나 잠깐이라도 넘는 뭐 4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비중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거에 최소 3분의 1 이하로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사실 뭐 제 개인적인 그냥 판단이니까 이건 뭐 예,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인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불확실한 면에 한 51%쯤 비중을 두고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큰 점수 드리긴 어렵다라고 보고 네. 반등시 약간 보수적인 의견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실 뭐 우리 예, 전화를 주셔서 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뭐 여기다 대놓고서 뭐 갑자기 회사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제가 이거 주가 한 20만 원 가까이 올라갈 때부터도 좀 의심이 컸었고 아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가지? 이게 무려 저 20만 원 갈 때는 시가총액이 뭐 10몇 조가 됐던 회사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내용이 너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주가가 부양돼서 그 주가가 부양된 걸 가지고 현금으로 만든 걸 가지고 지금 꾸역꾸역 뭐 2, 3년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투자 들어간 것마다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 정체성에 대해서 모호성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만나본 금양 상담까지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몇 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눈에 띄는 게 한중 NCS 아까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한중 NCS 같은 경우 매수가 23,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11월 들어서 정말 좀 꾸준히 빠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고점은 아니세요, 매수가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못 들어서 얼마 사셨다고요? 23,000원. 23,000원이요? 네. 이게 한때는 그 순행식 ESS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저도 좀 기이할 정도로 예, 많이 빠지네요. 이 종목이 이 정도까지 근데 이제 뭐 기관들이 이제 줄기차게 계속 팔아대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한 1,800억 정도. 근데 이제 이런 얘도 이제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상장된 지. 근데 뭐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뭐 ESS 쪽이라 뭐 나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상장되기 전에도 뭐 매출단은 일어나지만 뭐 순이익단에서 여전히 좀 부진한 실적을 계속 가져왔다. 다만 뭐 이번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아주 미미하지만 2분기 때부터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일단 있다고 봐요. 다만 뭐 이 종목이 내년도에 정말 한 180억 정도의 순이익을 보일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성장하는 기대감은 충분히 어떤 컨센서스 수치로 나오곤 있는데 정말 그렇게 성장하느냐에 대해서는 주가가 사실 말해주듯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숫자가 좋아지고 성장할 기업이면 이런 주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 실적이 순이익단으로 한 3배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렇게 주가를 베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빠진다 이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내용이 딱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2분기와 3분기에 순이익이 조금이라도 나서 좋아지는데라는 느낌이 있는데도 주가가 부러진다고 하면 이거는 뭐 기대 이하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구조적인 원인 아니면 뭐 보유예수 물량의 과다 뭐 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정말 기대주였던 종목이긴 한데 제가 기대를 가졌을 때는 사실 주가가 한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 할 때였고요. 네. 그 가격 이후에는 사실 저는 조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타깝게도 주가가 좀 부러졌는데 주봉으로 지금 한 7주, 8주, 한 2달 동안 계속 내렸다는 건 구조적으로 얘한테 수급이 좀 이탈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중 NCS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고요. 매수가 5,070원이십니다. 지금도 9% 급락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급락을 하면 막 겁이 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5,000원에 사놓으셨고 3,000원이 됐으니 40%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바이오가 겪는 변동성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마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샀는데 3, 40이 빠졌다고 하는 건 그쯤 얘기를 듣고 사시는 분한테는 기회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버티기 굉장히 어려운 단가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그리고 200일선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추가 하락도 염려가 됩니다. 물론 저도 이거 역시도 10월 달 중순까지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그 폐 섬유증과 관련된 임상 결과도 있고 이게 옛날에 그 가습기 문제로 해서 폐가 딱딱해지는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이제 폐섬유증에 대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관련되는 희망이 생기겠나 이런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역시 그런 게 이제 아직까지 뭐 매일매일 나온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친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00일선이 그 11월 중하순 정도에 한번 지지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도 거래량은 다행히도 많이 붙지는 않아서 저 빨간색 지금 2,900원 선 정도 깨지지 않으면 반등이 나오겠죠. 얼마까지? 3,500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기대값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고요. 뭐 5,000원 바로 만회되기는 좀 어려운 단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000원에서 3,600원 요 정도의 20% 정도 권역의 어떤 고매점의 전략을 부지런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2,900원 선 깨지지 않으면 3,000원에서 3,500원, 600원 선 부근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그 부근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십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5만 원이십니다. 지금 14만 원대인가요? 매수가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뭐 10만 원 아래쪽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들어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녹십자는 뭐 고가주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은 아니고 2021년도에 이 녀석이 뭐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는 또 한 번 찾아오기 마련이라서 네. 일단 그림은 2020년도 그 한 4월 달하고 그림이 좀 비슷해지긴 했거든요. 조금 기다려 보실 여력이긴 하고요. 뭐 10만 원 밑에도 견디셨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50%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정도 상황까지도 어떻게 됐든 뭐 자이든 타이든 견디셨으니까 다음번 20자 정도 될 때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일단 가시고 20자 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녹십자 많이 매수가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견디셨으니까 20만 원까지는 홀딩하고 조금 더 견뎌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6,400원이시네요.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3,000원대이시네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거 아마 등록되고 고점에서 내려올 때 사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녀석은 그 10월 초에 상장되고 이제 23,000원 찍고 나서 뭐 반 가격도 아니네요. 얘는 거의 한 4분의 1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네. 반등을 좀 타고 있는 그런 차원이라서 일단은 반등은 뭐 이쁜 각도로 해서 나오고 있고 N자형을 그리고 있고 거래량도 충분히 따라오고 있어서 뭐 사실 가격으로 봐서는 거의 무리 없이 도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뭐 밸류가 어느 정도가 맞아요?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신규는 신규에 맞게 그냥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광고 쪽은 요새 오르는 그림은 솔직히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쇼폼에 대한 광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조금 있는 거 말고는 특별히 아는 정보가 없는데 어쨌든 낙폭이 과대했던 것만큼 반등이 조금 실현이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종목들의 공모가 찾아가기 뭐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다음번 마디 가격 15,000원 정도 내외까지 상승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접수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바이넥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1,900원입니다. 바이넥스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17,000원대인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바이넥스는 지금 단골 메뉴예요. 예, 문자로 이렇게 끊임없이 남겨주시는 뭐 그만큼 사실은 여름에 바이넥스나 ST팜이나 이런 CDMO 관련해서 뭐 시세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로 많이 매매를 하셨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매매하신 단가 다음으로 이제 가격이 부러졌잖아요. 얘도 27,000원에서 지금 10,000원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이러시는 건데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도 바이넥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뭐 그 사이에 주가가 뭐 좋아지거나 이런 거 없죠. 그냥 17,000원, 18,000원 요 사이에서 계속 당분간 횡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CDMO가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라서 네. 뭐 중국이 막히면 다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것 같지만 막상 안 그렇다는 얘기 계속 드렸고요. 지금 바이넥스는 뭐 셀트리온 쪽과의 그런 CDMO 쪽 계약으로 뭐 생산하고 있는 어떤 약물에 대한 것들 가지고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좀 보여줘야 200일선 근처에서 한번 반등 나올 것 같고 나와주면 1차 21,000원까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 정도 흐름을 기대하시고 1분기 실적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작년도 이맘때 이거 7,000원밖에 안 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앞에 2자가 붙었다가 지금 1자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바닥에서 2만 원이 올랐다가 지금 10,000원이 떨어진 거라 뭐 조정 폭으로 보면 지금 적당한 수준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DMO 쪽에 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CDMO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CDMO도 우리나라 기업에서만 하는 거 아닌 만큼 당분간 좀 17,000원, 8,000원 부근에서 횡보할 수 있겠다. 1분기 실적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매수가인 21,000원 구간까지는 그래도 반등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이넥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님들 텐션이 다들 굉장히 좋으시네요.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요. 매수가 네네.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8,000원 정도에 있고요. 네, 78,000원이요. 예, 네, 제가 37%인가? 정도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산 네네. 로보틱스 78,000원에 37% 정도. 아니, 88,000원, 87,000원이네요. 87,000원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김동혁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뭐 많이 떨어졌어도 예, 결국은 올라갈 좋은 종목 아니냐라는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항상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이 종목 너무 이제 아깝고 좋다라고 계속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일단 좋아져야 버틸 수 있는 네네. 힘이 또 생기시는 거니까요. 예. 도산 로보틱스는 일단 사진 단가가 조금 높긴 한데 화병 그때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들어갔다가 네. 또 지금 물렸어요. 근데 뭐 다시 지금 감독원에서 뭐 승인해 주는 분위기잖아요. 뭐 예. 다시 뭐 추진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조금 그 합병 비율의 조정만 있고 나면 네네. 뭐 조금은 뭐 두산 로보틱스한테 약간 불리할 수는 있어도 네네. 그래도 뭐 지난번 비슷하게 아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다만 이제 로봇이 이번에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
알맹이에 비해서는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아, 예, 예. 그렇죠? 예, 예, 뭐 예, 오랫동안 맞아요. 갖고 계셔서 아마 분석을 해보셨겠지만 네. 뭐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덩치가 좀 크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네, 이게 네. 이제 덩치만 큰 데다가 두산그룹이 두산 로보틱스에다 힘을 빡 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내실 있는 알맹이를 이제 채워주겠다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면 네. 과히 그렇게 뭐 껍데기만 있는 뭐 로봇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들을 미래가 그려질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반기 때 이제 상장되고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좀 1년 가까이 온 거고 예. 이제 두산 자체보다도 뭐 현대 쪽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이런 이번에 뭐 뉴로메카의 또 포스코 지분 뭐 투자라든가 네, 네. 뭐 내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슈라든가 이런 것하고 좀 맞물려서 그리고 네. 옵티머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엄청나게 보급을 한다라는 테슬라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내년도 1분기나 상반기 정도의 로봇 흐름이 다시 나올 거는 같거든요. 내년 그래서- 1분기예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무인 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뭐 드론 얘기가 나오지만 네. 결국은 노동력 상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과 관련된 뭐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쪽에 지금 비중을 실어주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네. 결국은 올라올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오늘 내일 뭐 어제 오늘 그림만 보면 안 오르게 생긴 거죠. 근데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다만 좀 올랐다, 뭐 다 이런 빠지고.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네, 네. 합병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네. 이 종목을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일단은 맞고요. 내년도 네, 네. 1분기 정도까지는 보유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잡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물린 게 너무 많아서 상담 더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다음 또 기회에 한번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죠.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문자 지금,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미 사이언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36,550원입니다. 지금 현재 3%대 빠지는 중이네요. 31,000원 정도인데 36,550원. 550원. 네. 제발 지난주 목요일 날 샀다는 말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 고점이 36,800원이라 네. 진짜 그날 그게 아마 그날 제가 알기로는 이 한미도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그저께 그러니까 날수로 보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게 뭐 이사회가 동수로 3명 뭐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 이슈가 아직까지 남았다 이런 재료로 올라갔습니다만 요즘 어찌됐든 뭐 고려하유는 요새 또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막 맞아요. 만들어지더라고요. 5거래일 연속. 뭐 경영권의 이슈가 여전히 좀 핫한 이슈가 된 거는 맞고요. 뭐 어쨌든 이쪽도 뭐 엄마와 그 따님과의 한편하고 아들 2명 간의 한편 이런 그 구조가 아직까지는 좀 팽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슈로다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신 가격 정도는 아마 순간적으로 터치하는 거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으로 사실 뭐 어느 쪽으로 기울면 더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막 싸워대면 주가가 올라가지만 뭐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사실은 주가 뭐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누가 더 잘하느냐를 결국 뭐 판정을 받는 거라고 하지만 뭐 그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지분 싸움 열심히 할 때 모멘텀이 있다가 어느 쪽으로 승패가 결정이 되면 쫙 빠지는 그런 흐름이니까요. 제 생각 이거에 대해서 뭐 너무 구조적인 밸류업을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35,000원대 이상의 순간적인 뭐 변동성이 나오면 잽싸게 팔면 좋은데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나올 때 못 팔아요, 잘. 그래서 이런 우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매일 35,000원에 매도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안 보고 있거나 잠깐 딴짓하다가도 나갔네 이렇게가 되지. 네. 가격 올라가네 이거 내야겠다 이렇게 내시면은 절대 못 파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나 이 정도면 줄게 이렇게 생각하신 가격이 있으면
갑자기 이건 이슈가 불거져서 갑자기 분봉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종목이라서 네. 매일 아침에 그냥 뭐 예약 주문을 내놓으시던가 아니면 그 HTS마다 한 달 정도 범위 내에서 맨날 그 가격에 팔아줘 뭐 이런 주문이 가능한 HTS도 있어요. 네. 기능들 잘 찾아보셔가지고 예, 그런 것들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5,000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세한 방법까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9만 원대입니다. 19만 3,600원이십니다. 19만 원 지금 15만 닉스잖아요. 어떻게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한 두어 달 전부터 그 반도체 겨울론 얘기 나올 때부터 뭐 14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뭐 이 가격도 말이 안 된다 그랬지만 하이닉스 다시 올라갈 때 제가 정의 드린 가격이 있어요. 20만 원 못 넘을 것 같다. 지난번에 24만 원이 넘긴 했지만 그 고점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당분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외 플레이. 근데 이걸 19만 원대 만약 사셨다고 하면 네. 뭐 이전에 사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플레이에서는 상당히 박스권의 고점에서 사신 거예요. 좋은 플레이를 하신 게 아닙니다. 20만 원 살짝 넘었다가도 금방 내려온 흐름을 요새 감안해 보시면 그리고 어쨌든 하이닉스도 이번에 20만 원 깨지고 나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다시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번에 레거시 디램 가격이 내려가면서 하이닉스 실적이 4분기에 예전만큼 안 나올 그러니까 예상만큼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분기 실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넘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 그 내용들이 막 취해 있어요. 드디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어. 네. 그래서 4분기에는 더 차이가 벌어질 것 같아 이렇게들 많이들 뭐 얘기들 하시는데 뭐 HBM은 일단 완판이 됐으니까 그쪽 실적이 어떻게 보면 홀딩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일반 낸드나 디램 쪽에 있어서는 다운되는 코스트에 맞춰가지고 실적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 나올 때쯤 추정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그 모건 스탠리의 겨울이 온다 반도체 네. 그거 그때는 틀린 얘기인 게 맞는데 과거에 5, 6년 동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건 스탠리의 움직임을 보면 1년 정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가을이나 내년 겨울쯤에 진짜 안 좋아질 건데 네. 그걸 올가을에 얘기를 한 거죠. 이 미친놈들이. 그래서 주가를 미리 부러지게 만들어 놓은 게 문제였는데 결국 내년 봄쯤 뭐 반짝할 수도 있지만 내년 가을 겨울쯤 돼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겨울은 결국은 오긴 올 거니까요. HBM 지금 뭐 하이닉스의 독점이라고 거의 얘기를 하는데 네. 내년 후반부 정도 되면 삼성전자도 웬만큼 나올 거고 마이크론도 나오게 되면 결국 HBM 내후년 정도의 공급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더 부러지게 돼 있죠. 하이닉스는 지금 혼자 거의 뭐 납품을 하니까 높게 받아도 그쵸. 엔비디아가 감내라는데 세 군데나 경쟁자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지네들끼리 싸우다 보면 오더하는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거라도 물건을 줄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은 이미 입도 선매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내후년 정도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내후년에 대한 게 내후년부터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가는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보면 내년도 1, 2분기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물론 뭐 오늘 밤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반도체 뭐 대중 그 제재가 어느 정도 수인지 또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과연 어느 정도 급으로 트럼프 이후에도 이루어질지 뭐 큰 이슈들이 아직 뭐 불확실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저것 버무려서 생각해 보면 HBM은 결국은 지금은 공급자 우위인데 네. 삼성이 못 만드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죠. 엔비디아가 계속
막 치열업을 해주는 게 하이닉스 것만 받아갖고선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이런 가속기나 이런 걸 못 파는 거예요. 지금 비싸서 막 엄청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마이크론 거라도 쓰고 뭐 삼성 거라도 써서 지금 하나라도 더 팔려고 지금 인증을 빨리 받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보세요. 만 인증이 다 돼가지고 세 군데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뭐예요? HBM 남는 날도 올 거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 과거의 메릿을 다 온팡 쓰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